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장은 출석을 기대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일단 보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5일 성탄절이죠. 다만 이제 언론에서는 성탄절 25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응할까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좀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3차 소환을 또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뭐 강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어서요. 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 수사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기피하거나 또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죠. 현재 수사가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출석하라 이렇게 소환 요구를 잇따라 막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국민과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 앞에 원칙이라는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좀 갖출 필요도 있다. 따라서 공수처나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예. 물밑 접촉을 통해서 소환 날짜, 소환 방식, 소환 장소를 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특히 이제 내일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전 10시에 공수처에 출석하라. 이건 좀 과도한 출석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얼마 전에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 무려 7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검찰은 긴급 체포나 영장을 통한 체포를 하지 않았다. 그 같은 점을 감안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수사기관도 현명하게 물밑 접촉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관련해서 26일 이후에 입장 낼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그때 뭐 언제 출석할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지금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만큼 탄핵 심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탄핵 심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개진해 나가겠다. 예. 그런 입장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조사 출석에 대해 박창원 교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2차 출석 요구서까지 사실상 불응한 상태입니다. 과연 3차 출석 요구서가 의미가 있느냐. 이미 뭐 수십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변호사가 아직 뭐 선임이 안 됐다.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뭐 이러면서 사실상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 한들 이미 사실상 이것도 거절하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거든요. 자, 이렇게 사실상 뭐 출석 거부 또는 출석 요구서 수용 거부를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군다나 그냥 단순한 뭐 정치 사범이 아닙니다. 내란의 현행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을 동원한 쿠데타였습니다. 이런 현행범에게 더 이상 무슨 시간을 주겠느냐. 특히나 지금 뭐 이제 계엄과 관련돼서 또 내란과 관련돼서 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의 조직적인 그 증거 인멸, 핸드폰 뭐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과연 온 국민들이 지켜본 내란 쿠데타의 현행범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소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 내란 현행범에 대해서 저는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탄핵 심리에 논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헌재는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재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렇게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서 언급한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러한 꼼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9명 아닙니까? 재판관이 9명인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또 국회가 추천하는 3명 이렇게 다양한 헌법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양한 의견을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을 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에 구인 체제로 가는 게 온당하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승복 가능한 그런 주장이고요. 따라서 윤 대통령 측에서 6인 체제로는 부족하다. 9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일리가 있는 그러한 견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심리에 헌재 6인 체제는 불완전 합의체다라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 연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인 윤석열은 6인 심판은 문제 있지 않아요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9인 체제를 만들자고 야당과 여당이 이미 11월 달에 후보자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2명, 그다음에 여당에서 1명 이미 합의해 놓고 후보자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동의 못 해요라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후보자 소위 말하면 그 인사청문회 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권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래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서로가 지금 짜맞추기식의 궤변 아니냐. 궤변이라는 게 뭡니까? 부정한 것을 바르게 논리적으로 포장해서 바르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가지고 정당하게 탄핵 심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피의자 윤석열 그리고 권한대행이 역할 분담을 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런 석동현 변호사의 6인 체제는 문제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의 만약에 6인 체제로 됐을 때 그 6인 체제의 어떤 그 심판 결과를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선을 깐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지금 여권이 총체적인 궤변에 합창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의 시간은 시간대로 갈 것이고 저희는 잠시 이제 국회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이제 내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해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오늘 민주당이 사실 탄핵안 낼 것처럼도 보였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딱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26일 날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일단 한덕수 총리의 오늘 아침에 발표를 보면서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회개한 논리예요. 아니 피해자인 국민과 야당에게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니 지금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고 탄핵도 거부했던 여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게 과연 이게 무슨 논리냐.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갖다가 받아와야지 이거 도장 찍어주겠다라고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다. 특히나 국민들의 지금 주권자들의 목소리는 명확합니다. 지금 검찰도 그다음에 공수처도
지금 탄핵에 대해서 서로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각 주체들의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검찰도 또 경찰도 계엄과 탄핵에 계엄과 내란에 관여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내란 특검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내란 특검을 갖다가 거부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시간 끌고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과 야당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한덕수 총리의 이런 얘기가 정말 대한민국을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의 대한민국을 정말로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탄핵안 발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레 좀 지켜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만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 과연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어떤 판단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란 특검도 중요하고 예. 김대섭 특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뭐 나중에 선거 대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된다면 뭐 다음 대통령이 사실은 특검해도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뭐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나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심이 그러면은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일 텐데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런 스탠스를 보면 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도 사실은 뭐 여야가 합의해 와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보면 사실상 민주당이 오늘 당장 탄핵 발의를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이게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고심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이 부분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뭐 국민의힘 입장들 낸 것들 쭉 보다 보니까 민주당이 대국민 보이스피싱하는 것이냐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을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고요. 우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탄핵 심판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특검까지 한다? 이게 너무 옥상옥 중복 수사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그럼 특검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특검을 할 경우에 공정해야 된다. 공정한 특검이 임명돼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어떻습니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한국 법학학회에서 1명,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1명, 또 대한변협에서 1명씩 추천하겠다고 했다가 전국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당초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라. 자,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당초에는 2사건에 대해서만 특검 대상을 삼겠다고 했다가 13개로 갔다가 다시 2개로 줄였다가 이번에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검이 무슨 뭐 호떡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엎었다 완전 호떡 신세로 전락했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자라는 그런 충정을 밝힌 겁니다. 예, 한대행 탄핵안 발의 여부 일단 모레까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인 200명 이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총리 기준인 151명 이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반이 탄핵에 찬성을 해도 한대행이 똑같이 직무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미 만약에 탄핵이 진행됐는데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국회의장이 명확하게 밝혔다고 봐요.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법조사처의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권한은 대행을 하지만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국회 3분의 2로 해놓은 것은 예.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죽었나요? 권한이 잠시 정지돼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3분의 2의 탄핵 가결에 의해서 권한이 중지돼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2명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에 준해서 탄핵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요. 우리 국민들은 국무총리를 뽑은 적이 없어요.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과반 이상의 151석만 1표의 동의만 얻으면 탄핵이 가능하다. 다만 그 탄핵이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키는 게 참 어렵고 그렇게 보면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거부권도 없는 상설특검 추천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권한대행을 보면서 국민과 예. 또 야권은 뭐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뭐 더 이상 관용의 여지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 이 구인 체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참으니까 제발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똑같이 직무수행해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 탄핵소추 기준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있으면. 이번에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도 보면 최상병 국정조사 거부권을 건의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했다. 이거는 불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치적 선택의 자유고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체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체했다. 지체한 이유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상태고 예. 국회에서 26일인가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통과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전혀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예. 탄핵 건수가 지금 25건입니다. 25건. 한 달에 한 번씩 예.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 탄핵 작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탄핵 전국을 맞아서 비상계엄 전국을 맞아서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거기다가 150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예. 일반 검사에 대한 탄핵 표결 요건이 150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조약 체결 비주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는다. 이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검사와 똑같은 150석의 표결 요건을 적용시킨다? 그건 도저히 저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뭐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 진행이 되면 그때 또 법적인 해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잠깐 좀 주제를 바꿔서 저희 계엄이 있었던 그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4일 새벽이었죠.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개한 CCTV를 보면 그 주변에 군이 뭐 10대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CCTV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뭐 2차 계엄 가능성 등등 좀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그 CCTV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아주 주목해서 봤는데요. 출동 병력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비무장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복 차림 2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은 이제 산불 방지, 그 한남동 공간이 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산불 방지를 위한 요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국방부 측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국방부 측의 설명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 요청에 따라 대통령 공관 주변 경계 강화 차원에서 출동했다. 그리고 이제 의장 공관 역시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 공관이 있고 또 해외 대사 공관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한남동 지역을 이렇게 경호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 주변 공관 주변을 이렇게
순찰했던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저는 일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 시각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자고 나면 하나씩 상상도 못할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계엄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거는 너무 억지가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불과 몇 달 만에 현실화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당 대표에 대한 체포까지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고 또 사살설, 뭐 여당 대표에 대한 사살에 대한 얘기도 노상원 씨 수첩에서 또 나왔습니다. 뭐 백령도 계획이라는 것도 나왔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수사를 파면 팔수록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2차 계엄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왜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회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공간에 국회의장은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에 병력이 남아 있었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난 이후에서야 결국은 병력이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거 말고도 2차 계엄의 의혹들이 나타나는 데가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내란 특검이 나오면은 진행이 되면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명태균 씨 황금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휴대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취 내용이 확인이 된 부분에서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연락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윤상현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된다. 단순히 그 명태균 씨의 그 통화 내용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이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 또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가려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3, 제4 확인을 해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통화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같이 언급했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때 통화한 내용과 다른 그런 사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은 통화 녹취 내용이 확보가 된 상황인데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왜 김여사 특검이 필요한지가 또 한 번 전 드러난다고 보는데 아니 땅에 묻었다던 황금폰이 어떻게 계엄 실패하자마자 검찰에 입수가 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이 이제까지 황금폰의 존재를 정말 몰랐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입수가 정말 안 됐었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뭐 지금 당장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만 김여사 특검, 명태균 관련된 특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시간 문제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진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밝혀서 관련돼서 거짓말했던 정치인들 이 부분도 향후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정치권에 아직도 좀 풀어야 할 해결이 많아 보입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